번째예요. 기장사라는 글자 살펴봐야겠네. 기장이 오곡이 하나죠. 오곡. 오곡을 흔히 벼, 보리, 조, 콩, 기장 또는 기장 대신에 책에 따라서 수수로 해놓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차례들이. 어쨌든 간에 오곡의 하나고 각골문에 있죠. 최고 많이 등장하는 곡물이 바로 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벼를 주식으로 삼고 있지만은 벼는 그 이후에 주식이 된 거이고 최초에는 기장이 주식이었어요. 사람들. 그래서 그 옛날 도량의 단위가 기장 열매, 기장 알이요, 기장쌀을 대상으로 해서 도량이 정해주고 그랬어요. 몇 알이냐에 따라서 뭐 크기나 길이나 뭐 이런 것들, 분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 기장이 그런 데 있죠.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찰기가 있는 기장이 있고 찰기가 없는 기장이 있고. 이 찰기가 있는 기장은 찰기장이라고 하고 찰기가 없는 기장은 매기장이라고 해요. 매기장이라는데 사실은 요 글자는 찰기장을 나타냈습니다. 매기장을 나타내는 글자가 기장직이라는 글자예요. 기장직. 그리고 요 매기장이든 찰기장이든 그걸 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열매가 알맹이를 갖다가 기장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장쌀이라고 하는데 기장쌀을 나타내는 글자는 사실은 이 글자예요. 기장량자. 이게 기장직이라는 글자고 이 기장량자. 이 쌀밑자가 달라붙은 것이 이게 기장쌀. 밑자가 달라붙으니 이걸로 이제 술을 담은 이제 고량주가 되는 거죠. 고량주를 때 쓰냐. 근데 찰기장을 요 글자를 써서 이 찰기장의 열매가 붉은 기운이 돌기 때문에 정량이라고 돼요. 정량. 이 음절어로 찰기장을 갖다가 그 중요한 부인 열매를 들어서 붉은 기운이 도는 기장쌀이라고 해서 정량이라는데 예? 붉은 수수가. 그렇죠. 아니 이 기장과 수수와 조가 거의 열매가 비슷비슷해요. 피도 좀 비슷하죠. 그렇죠. 피고 기장은 서로 다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피직이라고 그러는데 조금씩 다르는데 이제 피는 오늘날 이제 피는 좀 일단 지우고요. 이 기장은 이게 저는 이걸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기장은 익으면은 이게 줄기가 막 가는 줄기가 막 더덕더덕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달려 있고 수수는 수수빛자로 생각하면 돼. 알갱이 타고 나서 수수인데 그것은 막 뭉쳐가지고 위로 이렇게 달려 이렇게 붉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건 이렇게 달리고 그걸 이제 털고 나면 그걸로 빗자루 묶어서 빗자루 만드는 거이고 조는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렇게 더글더글 이렇게 뭉텅이 있죠. 강아지 풀처럼 이렇게 더글더글 이렇게 달려. 그래서 구분이 돼. 기장 이건 떼글떼글 해가지고 막 여러 개에서 늘어져서 이렇게 달린 거 이건 기장의 열매가 달렸을 때고 수수는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 달리는데 이건 늘어져 있는 거 이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수수. 그다음에 이거 강아지 풀처럼 이렇게 누렇게 가지고 막 덩어리져가 돼서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 이렇게 더덕더덕 이렇게 붙여 있는데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 핸드폰 들여다봐. 핸드폰 이미 들여다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열매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구분을 못해. 사실은 저도
곡물반지 파는 데 가지고 이 수업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자꾸 혼동을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곡물자리가 가끔 가서 물어봐. 마을에 저 아파트 장 쓰잖아요. 그럼 곡물 파는데 지나가면서 물어본다니까 이거 무슨 소리예요? 뭐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되돌아서 또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오는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알겠는데 알맹이는 사실은 좀 구분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기장쌀을 정량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 발음은 뭐 이게 기장 비슷하게 발음돼. 이 여기서 기장이란 말이 나왔어. 기장. 치양 뭐 이제 치지 뭐 이런 식으로 발음돼서 우리 말로 이제 중국 발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좀 변화되니까 기장이란 말 자체가 여기서 나왔다 이게. 근데 요 기장이 철기장이기 때문에 이게 기장이 벽과 곡물이란 말이에요. 벽과 곡물. 벽과 곡물, 벽과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 벽과 식물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벼하고 있지만은 벽과 식물이 뭐 벼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무슨 오곡이요. 벼, 보리, 조콩, 밀 뭐 이런 것들이 다 벽과 식물인데 그 가운데 벼가 대표자가 되다 보니까 벼하고 있는 거지 이 글자 자체가 벽과 곡물을 나타낸 것이지 진짜 벼만 나타낸 게 아니야. 진짜 벼를 나타내는 한자는 사실은 벼도자예요. 도열정 뭐 이런 데 쓰이는 벼도자가 진짜 벼를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벽과 곡물을 대표해서 벼라고 한 것뿐이야. 근데 이 글자 그러니까 이 글자가 표현하는 요글자예요. 이 글자가 표현하는 요글자가 바로 이렇게 이삭이 숙교 이렇게 이게 벼가 될 수도 있고 기장이 될 수도 있고 조가 될 수도 있고 수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벽과 곡물과 관련된 이 벼화자를 위에다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고 그 밑에요. 요 핵은 좀 미루고요. 그 밑에 물 숫자 힌트가 달라 붙였는데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고물자를 보면 많이 늘어져 가지고 이삭들을 많이 이렇게 아까 기장 이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가지가 무성하게 나 있고 그 이삭줄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이삭줄기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들이 이제 곡물 알갱이들이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삭줄기 여기 이런 것들이 이삭줄기야 지금 그 글자의 고문자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삭줄기가 다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가지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이 옆에 이렇게 표현된다니까요. 고문자를 보면 이렇게 갑골물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왜 물이 표현된다? 이게 찰기가 있다는 거, 물기가 있다는 거거든. 물기가 있는 곡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표현하고 이건 기장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근데 호대로면서요. 복잡하잖아요 글자가. 그러니까 근문에서 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벽과 곡물이니까 벼화자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간략하게 이 복잡한 걸 갖다 이렇게 기장이 벽과 곡물이 때문에 벽과 곡물 나타내는 글자로 저는 벼자가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이렇게만 표현하다가 소전에 와서 어떻게 돼요? 소전에 와서 지금 우리 소전장이 좀 소전이요. 아니 뭐 어떻게 됐어 소전장? X자처럼 표현된다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달라붙었는데 지금 소전장을 보면은 이게 벼화자가 맞잖아요 지금 벼화. 그죠? 이것이 벼화자고 이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추가됐잖아요. 이건 이게 뭐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힌 책들이 없고 사람인자로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인자로 보여요? 아니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뭐이냐? 이거 허액이냐? 글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벼고 물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 허액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푸는 것이 여기 군간이냐가 있어요. 이게 근문이 있고 이게 소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문과 소전 사이에 지구에서 살펴볼 자연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대전이 있어요. 대전.
이게 소전이라는 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사의 건너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문자 아니요. 거동계 서동문 거기서 나온 거 아니요. 거동계 서동문 천하가 통일됐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문자를 갖다가 문자 통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문자 통일에 의해서 나온 게 소전인데 이게 진나라가 세상을 통일한 게 진나라가 통일 전에 후에 생긴 게 소전이고 진나라가 통일 전에 써있던 문자가 바로 대전이라고 보면 돼. 진나라가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에 뭐 어떤 시대예요? 춘추 전국 시대잖아. 전국 시대. 그러죠? 춘추 전국 시대죠. 그 전국 시대에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전국 칠홍이라고 하죠. 크게 7나라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인 진나라가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진나라가 통일된 소전이 이루어졌으면 그 이전에 전국시대에 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국시대 칠홍이 진, 초, 연, 제, 조, 위, 한 이렇게 7나라가 있는데 그 이전에 요때에 쓰여진 문자가 바로 대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좁은 의미의 대전이고 큰 의미의 대전은 이게 전부가 다 육국문자. 진나라 빼고 남은 6나라의 문자를 육국문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6나라의 문자를 육국문자라고 하는데 그 육국문자도 대전 취급을 해요. 대전 취급을 하는데 그 대전의 자형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표현되는 게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이삭줄기고 이게 줄기의 뿌리로 이어진 줄기고 이게 가지들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요. 소전에서도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뿌리를 갖다 이렇게 2개를 더 거듭해서 표현했어. 대전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쉽게 들여다보죠. 기장서자의 대전 찾아보면은 진계문자 이건 그 가운데서도 아마 진나라 때 쓰이던 진계문자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2개나 이렇게 겹쳐서 표현됐다니까.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하나만 있었던 게 여기는 하나만 있었는데 대전에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난 요것은 요 밑에 더 추가된 그 자형일 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뿌리로 봐야 돼. 이것도 뿌리. 제가 봤을 때는 대전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대전을 보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뿌리로 봐야 되는 상황이야. 사람이 굉장히 이런 연구를 조금만 또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건 뿌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거기를 금방 수긍하는데 이런 연구를 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뿌리로 설명한 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제 말을 100% 따르지는 않겠지만은 따른다고 치면 이거 뿌리로 설명해 줘야 돼. 자, 그래서 정형화된 글자가 오늘날 정형화된 글자가 요 형태가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뿌리고 이것도 뿌리로 봐야 돼요. 글자에서 지금 오늘날 쓰여진 글자에서 이것도 뿌리로 봐야 되고 이것도 뿌리로 봐야 된다고. 대전에는 물수가 없어졌어요? 예? 대전에는 물수가 없어요? 대전에 물수자 없이 썼어요. 예. 대전에 물수자 없이 썼어요. 예. 글자라는 게 뭐 많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러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겠지. 자, 그래서 기장서자에 대한 이해가 됐나요? 자, 기장서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기장서자가 마찬가지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되면서 의미 역할은 글자는 없고 찾을 기장이 물기가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걸 기장이 주식일 때는 밥으로 해 먹었지만 나중에 벼나 보리를 주식으로 삼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떡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주로 이제 술 같은 걸 담겨 먹었죠. 술. 그래서 고량주가 그래서 나온 거이고요. 그리고 이 차질 점자예요. 점액질 뭐 이럴 때 이 점술 점자가 음역하면서
차진 기장 관련되기 때문에 차질 점자인데 점토 뭐 헐뜯는데 요거 기장량자 아까도 기장량자가도 관련 있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쌀미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요. 쌀미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차질 점자를. 기장쌀 관련돼가지고. 차질 오늘 이렇게 쓰 점액질 뭐 할 때 쓰는 이렇게도 쓰는 상황인데 뭐 이런 데서 그나마 쓰임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쓰임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기장서자 자체를 갖다가 알아둘 필요성이 있고 요 글자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기장 조 수수가 거의 열매들이 작아가지고 비슷비슷하고 있는데 저 기장 서자가 쓰이는 말 가운데 서숙이라는 서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장 서자에다가 숙자가 조속 즉 서속이라고 해가지고 왜 저는 그러냐면 저희 동네에서는 이걸 서속을 갖다가 서숙이라고 불러. 저희 고향도 이제 춘향고을에서는 이걸 서속이라고 한 걸 서숙이라고 부르고 이게 기장과 조란 말이에요. 근데 조를 나타낼 때 기장 빼고 그냥 조, 매조 같은 걸 나타낼 때만 이게 아까면서 매기장, 차기장 그럴 때 조도 맵살, 좁쌀 해가지고 맵살, 찹쌀 해가지고 매조, 차조 참 매조, 차조 또는 벼도 말이에요. 매벼, 찰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매조를 나타내는 데다 쓴다니까요. 서숙을 우리 저 고향들은 서숙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런데 서숙이 기장하고 조를 동시에 뜻하는 말이고 이런 말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최초에 아까도 오곡 얘기했지만은 최초에는 벼나 보리를 주식으로 생긴 데는 기장하고 조가 주식이었어. 그 기장과 조를 많이 옛날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수수요. 수수는 중국에서 저 파촉 땅이 있죠. 파촉 땅. 거기서부터 기르기 시작이기 때문에 촉땅에서 기르는 기장 같은 곡물이라고 해서 기장쌀하고 수수쌀이 그 비슷하니까 그래서 촉서라고 불렀어. 촉나라 땅에서 촉땅에서 파촉 땅 촉땅에서 키우는 기장처럼 생긴 곡물이라고 촉서라고 불렀는데 이 촉서에서 나온 말이 수수예요. 수수. 촉서에서 나온 말이 이것도 중국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수수라고 그래요. 수수.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수수처럼 키우는데 거기다 구슬옥자를 보면 옥촉서가 옥수수가 되는 거예요. 옥수수. 그게 옥수수는 이제 알갱이들이 구슬처럼 누런 알갱이들이 옥처럼 보인다고 해서 옥자를 붙여가지고 옥수수 그러는 거예요. 옥수수라는 말이 만들어질 때에 이 수수처럼 보이는데 거기 열매는 정작 구슬처럼 누런 구슬처럼 알갱이가 붙는다고 해서 옥촉서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우리말로는 옥수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도 기장서자를 써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저기 거물 여자도 좀 같이 설명해서. 예? 거물 여자. 아 거물여자. 아니 거물여자 설명이 복잡해가지고 뺐어. 관련되는 글자. 예. 이제 요걸자를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명이 눕던자 할 때 쓰이고 여기다가 초드가 들어가면 명아줄여자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걸 설명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뺀 거예요. 이제 이걸 설명을 기회가 나중에 이로 올리자 할 때 설명 드려. 그래서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돌석자예요. 이런 글자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교육 현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글자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을 건데 그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설문회자를 참조하고 설문회자에 너무 천착을 해가지고 풀을 해버리는데 오늘날도 그 설문회자만 천착돼가지고 특히 대학교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연구를 안 해. 그냥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 뿐이야. 이 설문회자에 뭐라고 보이냐면 산성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있다 이거예요. 어디? 언덕 그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네모난 형태는 상형 형상을 못 떴다 이거죠. 이렇게 풀을 냈어요. 이렇게 안 놓고. 돌석자에 대한 설문회자의 풀이가 바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풀이다 보니까 산에 있는 돌이다 이거죠. 풀이를 보면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냐? 언덕 한자잖아요. 이거 언덕 한자. 언덕 아래에 돌이 있다 이거 이제 돌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네모난 것은 형태를 본 때는 돌의 형태를 본 때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이 글자를 갖다가 언덕 아래에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 밑에 돌덩이를 이렇게 표현했어. 돌덩이를.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석자의 풀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자, 왜 문제냐? 이게 설문 소전을 바탕 소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 소전을 바탕을 표현했는데 소전이 이전에 최고 오래된 문자가 각골문 아니에요? 각골문 이거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돼 있고 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각골문에는 이렇게도 표현돼 있고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지금. 이것보다 1500년 더 이전에 허시이가 설문제자를 쓸 때에 설문제자 기원은 100년을 쓰는데 그것보다 1500년 전에 쓰였던 문자 이렇게 써있다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요걸 이 언덕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언덕이 여기서 언덕이라고 봤던 것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형태를 갖다가 언덕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쓰면 그러면 이 글자가 언덕을 뜻해야지 왜 돌을 뜻하냐고. 이렇게만 해도 쓰였어요. 이게 언덕이라면 이것도 언덕이 되고 이것도 언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돌석자였어. 언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글자 자체가 돌이잖아요 지금. 이 글자 자체가 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만 썼는데 돌을 나타내는데 이렇게만 나타내기가 부족하다고 여기가 후회되면서 가입된 핵이 더 추가가지고 그걸 오늘날 정형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것 자체가 돌이란 말이야. 이것 자체가 돌. 한자를 교육할 때 그 한자가 담고 있는 문화를 설명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이거예요. 문자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흑토자 있죠. 흑토자 다른 경우를 한번 보자. 흑토자를 갖다가 땅에 초목이 싹이 움켜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설명에 걔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고물자가 흑토자의 고물자가 어떻게 돼? 이 드물진 형태 점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면에 이게 흑덩이예요. 흑덩이. 이 흑덩이가 뭐이겠어요? 오늘날 글 만드는 사람들 있죠. 물레 위에다가 이게 덩어리 된 흑덩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 빚어요. 이걸 태토 바탕흙이라고 해요. 바탕흙. 글 같은 거 만드는 데 바탕흙. 한자로는 태토라고 하더만요. 태토. 이게 하나의 그릇이 잉태되기 전에 흙인 거야. 하나의 그 예술 그릇으로 잉태되기 전에 흙이기 때문에 태자를 써 태토라고 한다고. 태토. 옛날 사람이 오늘 사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민유식이천이라는 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은 먹는 것으로서 하늘로 삼는다 이거예요. 지금 손이 지금 다쳤어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지금 보드막걸어지는데 지금 힘을 제대로 못 주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먹으려면 있죠. 먹을 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채취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에 이미 사람들이 불령해서 화식을 했단 말이야. 그럼 화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곡물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용기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흑도자의 흙은 그냥 흙이 아니고 초목이 싹이 나는 그냥 흙이 아니고 흙으로 빚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흙덩이에서 나온 거야. 이게 짜면 물이야, 물방울. 흙을 이기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호재로 오면서 상형성을 이루가면서요. 지면과 오늘날은 물레겠죠. 지면과 그다음 흙덩이를 갖다가 점이나 선으로만 표현이 되니까 문자라는 게 땅 위로 솟아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서 가운데가 뭉텅은 형태를 표현했는데 그것이 흙도자가 된 것뿐이야. 이렇게 흙도자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흙이 아니라면 이것도 그냥 돌이 아니야. 자, 문자가 언제 출현이 됐어요? 어느 시대 출현이 됐어요? 청동기 시대 출현이 됐잖아요. 청동기 시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각골문이고 각골문이 은나라, 상나라 때 문자인데 중국의 은나라, 상나라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때잖아요. 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고 청동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계급 사이가 되고 지휘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또 뭐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그래서 잉여 농산물 놓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계급이 생기요. 지휘자, 피지배자에. 그리고 또 다스리기 위해서 또 문자가 생기고. 자,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에 청동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이요, 지배층. 네.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여전히 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청동 시대가 농경 시대가 벼농사 같은 게 본격적으로 농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인데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청동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배자들만 청동을 쓰고 일반 백성들은 농경 시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예요? 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문화에 많이 나오는 유물 가운데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반월형 석도라든지 또는 유구석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유구석부. 반월형 석도, 유구석부 이런 건데 오늘날 사람들은 반달돌 칼 이런 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자로 배웠는데 하도 요즘 사람들이 한자를 갖다가 어려우고 모르니까 이걸 쉬운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반달돌 칼 이것은 뭐 홈작이라고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석자 반월형 석도 유구석부 할 때 쓰이는 석자가 돌석자란 말이에요. 돌석자. 그러니까 석도는 돌석자에 칼도자고 석부는 돌석자에 도끼부자예요. 도끼부자. 이 반월형 석도나 유구석부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반달 형태. 이거 반달을 이렇게 된 반달을 갖다가 문자로 쓸 때 반듯반듯 각골에다 색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곡선을 세기가 힘들잖아요. 반듯반듯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런 형태가 그것이에요 지금 그거. 그냥 돌이 아니고 도구로 사용된 석부로 사용된 이게 손도끼. 요거는 이제 구멍이 있다는 얘기야. 구멍. 이 줄을 매달거나 뭐 이런 구멍이 있다는 얘기야. 유구가 구멍과 관련돼 있어요. 구멍이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구멍이 있는 돌도끼야 지금. 뭘 끼웠어 지금 구멍에다가 나무자루 같은 거 끼웠겠죠. 그런데 돌도끼 자체는 이 형태. 반월형 석도도 이 형태란 말이에요. 이 형태. 물론 반달이 아닌 또 다른 형태도 있겠지만 주로 반달 형태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돌석자의 그런 고대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설문회자에서 그냥 언덕 밑에 돌덩어리 이렇게 그게 편하지 가르친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이거 막 유구석부 얘기해야 되고 반월형 석도 얘기해야 되고 막 청동기 문화 얘기해야 되고 그거 복잡하잖아. 그냥 이렇게 언덕 밑에 돌덩어리면 편하지.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반월형 석도 유구석부를 돌석자를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국사 공부 같은 거 할 때 옛날 한자 배우면서 그거 가르쳐주는데 하면서 얼마나 쉽게 재밌게 배울 거야. 한자만 잘하는 건 특별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사에서
그래 문장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지. 학생들이 배워야 될 거 국어 중심의 한자라니까요. 그 한자가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관사형 관사가 뭐냐고 물으면 관사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방정식, 항수, 계수, 미분적분 이런 것들 다 한자잖아요 지금. 너무 쉽게 한자를 가르치려고 그 문제라니까요. 쉽게 가르치면 쉬웠기는 하겠지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다니까 배우는 당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해서 뭐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요. 뭐 돌석자와 관련돼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요. 이런 얘기했지만은 돌석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요 돌석자가 쓰여진 말들이요. 여러 말들이 있는데 뭐 암석할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보석할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해요. 보석. 금강석이 다이아몬드 아니야? 금강석 다이아몬드도 돌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이 금강석이나 숯이 다 탄소가 재료란 말이에요. 탄소 덩어리야, 탄소 덩어리. 근데 단단할 뿐이지. 자, 요 돌석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살펴보는데요. 이 책을 한번 보세요. 머리 열자가 달릴 때 머리가 크다는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머리가 큰 사람이 지능도 더 높다고 실질적으로 높다고 뭐 나왔더만요. 그게 이제 정통성이 뭐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채채오라도요. 뭐 그런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서 그것도요.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크면은 뭐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이 글자가 쓰이진 말에 석사박사를 때 쓰는 석학을 때 쓰는 석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별작자에서 이 석이 적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 치음예이에요. 적이 작이 되는 글자로서 별작자가 있는데 이게 작이 됐는데 도끼로 벤다 이거죠. 도끼로 벤다 별작자. 석이 음역하는 거예요. 도끼 근자에 의해서 작이 된 거예요. 근데 길게 베면은 장작이 되는 거죠. 장작. 그 풀 같은 걸 베는 칼을 갖다가 작도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날은 작두로 바꿔서 얘기했죠. 작두탄 나무당이. 그거 옛날 소풀 소먹이 풀 같은 거 썰고 막 그러거든. 지푸라기 같은 거 잘못은 손가락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작두라는 말도 작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척으로 쓰이는 글자로 써요. 척으로 쓰이는 글자가 넓힐 척자. 손으로 치워가지고 넓히는 거야. 그래서 척은 척인데 손으로 치워서 넓히기 때문에 손수자가 변화된 제방변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넓혀서 이렇게 거기다가 종이 같은 걸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먹물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도 이 글자가 쓰는데 우리가 지읒, 치읒이 고개와 반정에서 디귿, 트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척이 뭐예요? 턱이 될 수 있고 탁으로도 바뀔 수 있는데 이게 탁이라는 놈도 있어요. 넓힐 척 크기도 있지만 탁으로 쓰이는데 손으로 탁탁탁 쳐가지고요. 탁본을 뜨는 거죠. 밥을 탁자. 또는 뭐예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다 먹을 묻혀가지고 종에다 이렇게 옮기는 상황. 어탁을 뜬다고 그러죠? 그럴 때 쓰이는 탁. 이때는 탁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 이 글자가 탁이 된 것처럼요. 이 글자가 그래서 밥을 타기 위해서처럼 탁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그래서 탁이에요. 탁. 그 돌석자를 빼고 나면 남은 글자들이 복잡한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 글자를 갖다 기억하지 싶은데 그냥 한자를 무조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문짝을 통해서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 글자 어렵지 않은데 이 글자가 전대탁이라는 글자거든. 이 글자가 탁으로 쓰이는 것처럼 이것도 탁은 탁인데 돌석자의 탁이 되죠.
남은 글자에 의해서 뜻이 전대가 됐는데 전대라는 것이 장사하시는 분들 허리에 차려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와 관련된 그 주머니 일종의 이게 주머니 일종. 전대라는 게 주머니 일종이거든요. 자, 한자에서 주머니 모양에서 자루, 주머니는 주머니 자루, 주머니 자루 죄송합니다. 자루라고 한 거 더 나왔거든요. 주머니 자루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그렇죠. 묶을 속자가 있어요. 이게 자루 이렇게. 이게 나무를 묶은 것이 아니야. 묶을 속자가 오늘날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은 많이 나아졌어요. 오늘날은 문짝을 바탕으로 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30년 전에 이게 나무와 상관없이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질 않아요. 왜? 나무 목자로 이미 배워놨기 때문에 자루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 오늘 다행히 그나마 이게 자루를 묶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다 뭔가를 자루 속에다 뭔가를 가려 담은 모양에서 나온 가릴 간자에도 바로 자루 속에 뭔가를 가려 담은 걸 갖다 빼냈어. 나중에 손이 달라붙어 이렇게 쓰고 있죠. 가릴간 간태가다 뭐 펼쳐 쓴 거 있잖아. 또는 이 자루를 갖다가 풀어지지 않게끔 자루를 갖다가 묶어놨어. 요 모양에서 그러니까 요 모양에서 나온 글자 요 모양에서 또는 요걸 이렇게 더 표현인데 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동력동자란 말이에요. 동력동자도 자루와 관련돼 있어요. 이 자루라는 게 물건을 담는 건데 그래서 중국 분들은 원해요 동시 그러면 물건이라는 뜻으로 써요. 이게 동쪽이 아니고 물건의 의미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묶을 속자를 갖다가 오늘날 정의화된 형태는 자루 하나잖아요. 저 옛날 자루와 관련돼 가지고 옛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 있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자루를 갖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매달고요. 하는데 그 자루를 갖다가 괴나리 보찜이라고 그래. 괴나리. 괴나리가 아니고 그걸 자칫해서 괴나리 보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교육해야 돼요. 괴가 아니고 괴요. 괴다. 뭔가를 괴다. 괴일 수 있는 보찜. 괴나리 보찜이라고 그래. 그걸 괴나리 보찜. 그 괴나리 보찜 싼 거 보면 자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시험 볼 때 중요한 물건을 담는 공간 하나 따로,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먼 길 가면서 필요한 비상식량도 담아야 될 거이고 옷까지도 담아야 될 거 이런 것들 따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자루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묶을 속자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 형태로만 오늘날 정의가 됐지만 이것도 묶을 속자예요. 묶을 속자 고문자 갖고 오면 보세요. 이렇게도 표현됐어. 자루가 두 개 있는 형태로. 자루가 두 개 있는 형태로 이것도 묶을 속자예요. 오늘날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의 형태에서 오늘날 글자로 정의가 됐다 뿐이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루. 고문자 찾아보라니까요. 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글자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루인데 여기 음역 글자에 돌석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형태에서요. 요 형태에서 요렇게 위에 매듭 짓는 부분 아래 매듭 짓는 부분이죠. 그 매듭 짓는 부분 반드 이렇게 펴있는 거이고 요 부위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편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다음 여기서 끊었어. 여기서 돌석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편을 못 여기서 끊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밑에 자루 부분에 요 부위야 지금 요 부위.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매치 시키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 돌석자 썼어. 그리고 남은 글자 여기서 끊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남은 획이 바로 이거 아니야 이게. 남은 획이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죠? 여기 남은 목자처럼 쓰는 거지. 이 글자 기억이 안 나면은 어렵고도 없이 묶을 살자 여기 자루가 두 개 있는 이거 생각해가지고 요까지 끊어서 요까지 이 돌석자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요까지 요 형태가 요거이고 그 다음 돌석자 이게 집어있고 그 다음 남은 형태에 의해서 나무 목자가 됐다고 뭐 어렵냐고. 자 여기에 음의 팔자가 요 글자가 아니고 돌량자
도울량자인데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요것만 남아가지고 요것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것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것도 요것도요. 지금 요걸자 대신에 요걸자에 생겼던 요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뭐예요? 도울량자가 단모 낭이 되면서 요걸자가 이게 주머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머니 낭자잖아요. 주머니 낭자. 행낭 배낭할 때 쓴 글자. 주머니 낭자 복잡하지만 주머니 낭자도 음역할자. 이게 아가씨 양자라든지 서양의 양자라든지 여기에 오른쪽에 음역할자잖아요 지금. 그 글자 서양의 양자 같은 거 생각해서 그 글자에 생략된 형태 위에 부분만 생략된 형태를 이렇게 집어있고 나머지는 이거 생각해서 여기서처럼 써놓으면 똑같은 글자예요 지금. 어렵 것 없잖아요. 그 주머니 낭자, 전대탁자, 뭐 이런 글자에 묶을 속자에 고물자에 이게 주머니가 두 개인, 자루 주머니가 두 개인 형태를 갖다가 생각해서 쓰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글자를 갖다가 간략해 가지고 이렇게도 써 이렇게 속자를 이렇게. 전대탁자. 그리고 전대가 뭘 집어있는 주머니라고 했는데 옛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소를 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않으면 풀을 배에다가 소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푸라기로 짠 새끼줄로 짠 주머니를 갖다가 망태기라고 그러는데 망태기가 망타기에서 나왔거든요. 그 탁자가 바로 있죠. 우리가 그걸 오늘날 망태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망탁이에서 이 탁이 바로 이 글자라고. 망태 그래요. 줄여서 망태기지 망태 그러는데 망태가 망탁에서 나왔다고. 얘들아 달 따러 가자 망태 들고 장대 들고 뒷동산으로 그러잖아. 그런 노래 있잖아. 그 달을 갖다가 망태에다 따 담는다는 얘기 아니야? 자, 전대탁자 이해됐죠?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탁까지 왔는데 마지막 기역자가 유성음이고 유성음이 가만히 있으면 아음이 기역자가 호음이 이음자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 누를 황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확으로 바뀌잖아. 확. 황이 확으로 바뀌잖아. 이음자고 기역자고 교환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넓히로 합자. 그런 것처럼 니음자고 기역자고 교환이 일어나면서 탕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 글자가 가운데 요 글자가 그럼 탕이에요. 글자가. 이 글자도 돌석자가 분명히 음역하는 글자예요. 이거 탁까지 넓힐 탁자처럼 전대 탁자처럼 탁까지 왔는데 탁이 탕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집이 뻥 뚫려가지고 넓게 뻥 뚫려 있는 상황을 표현한 글자. 집면자에서 집이 공간이 넓게 뻥 뚫려져 있는, 그래서 넓다 그런 뜻이 있고 넓은 마음이 호탕하다 그 넓게 뭔가를 갖다가 일을 벌려 그래서 뭐예요 방탕하다 뭐 이런 뜻의 탕자도 이 글자를 써요. 호탕하다 방탕하다. 호탕할 탕자 방탕할 탕자인데 넓게 뚫린 것과 관련돼 있어요. 집이 공간이. 자, 그리고 마지막 종성이 탈락될 수도 있어. 우리가 갑을 넷째 천년 정자가 타까지 와가지고 이게 타가 되잖아. 이거 분명히 이렇게 7타자에서 이 글자가 정자가 음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종성이 다 탈락됐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글자도 타까지 쓸 수 있는데 탁이나 탁에서 뭐 타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 기역자를 탈락시켜서요. 근데 이렇게 쓰이면 투가 돼요. 타가 다시 바뀌어서 투까지 왔어. 이것도 사람들이 돌석자가 석자오고 그러니까 석자가 결국 투가 되는 셈인데 석오고 투고 차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돌석자가
저 음역할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보세요. 글자 이거 뜻이 여자가 사실 남자도 시기자 옛날에 여자를 무신 글자들이 많은데 이것도 여자를 무신 글자로 생각해야지. 남자 중심 사이에서 좋지 않은 걸 여자를 붙여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성정 가운데 좋지 않은 성정을 그 시기할 글자 질투할 때 쓴 글자인데 우리가 시기할 때 시기할 질자 있죠. 시기할 질자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병질자가 음역할을 하면서 계집여자에서 시기할 질자가 된다면 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요글자가 음역할 하듯이 요글자도 이 글자가 음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음의 변화가 많아가지고 석이 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석, 척, 턱, 터, 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한 여자가 돌 던져서 시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 응? 형성자인데도 불구하고 해자로 바꿔서 설명한다니까요.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저는 돌석자가 분명히 음역할자로 보고 있는 글자예요. 그렇게 해서요. 돌석자가 음역하는 글자를 설명드려봤고요. 이 돌석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이렇게 음역할 글자도 있지만요. 뜻의 역할하는 글자들 가운데 특별한 유형의 글자가 있는데 돌덩어리들이 땅속에 많이 박혀 있잖아요. 땅 위에 있고 땅 속에 있고 땅 속에서 돌덩어리처럼 나오는 광물질을 뜻하는데 이 돌석자의 뜻이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게 초석초자라든지 규소규자라든지 뭐 유황유자라든지 또는 뭐 비소비자라든지 붕소붕자라든지 붕사붕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다 도석자를 붙이면서 땅 속에서 나온 광물질 관련된 뜻이에요. 독특한 유형의 이 돌석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뜻의 역할을 하는데 광물질이 이 글자처럼 광물질 관련된 글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는 전역석자예요. 저녁의 상대는 뭘까요? 낮의 반대는 밤이고 저녁의 상대는 아침이죠. 아침. 아침 조자 조석 이건 주야고요. 그러니까 주야는 하루를 둘러고 보는 거이고 조석은 사실이 있죠. 조석은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셋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루를 셋으로 구분할 때예요. 주야는 하루가 있으면 하루를 둘러 구분하는 거이지만은 하루 24시간 둘러 구분이지만 저녁 석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세 개로 구분할 때에 하루의 뒷부분이죠. 맨 뒷부분. 근데 이제 아침이 있으니까 점심, 저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침을 나타내는 아침 조자 같은 경우는 초목 사이로요. 초목 사이로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그 뒤로 달이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목 사이로 해가 떠 있기 전에는 달만 있었던 거죠. 그 달만 있었던 것이 바로 저녁이었던 거죠. 저녁. 그 저녁 석자가 바로 달 모양에서 나오죠. 달 모양에서 나오는데 달이 동그란 마늘도 있지만은 동그란 형태는 태양도 동그랗잖아요. 그 달이라는 게 변화를 계속 일으키는데요. 이 보름달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뿐이 없는 거예요. 마늘은. 그리고 많이 이그러든 쪽쪽이 이르든 이그러진 형태를 더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을 나타내는 글자는 마늘의 형태보다는 이지러진 형태로 더 많이 표현해요. 근데 그 이지러진 형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달 그림자예요. 달 그림자인데 이게 지구의 행성들이 별똥들이 와서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에도 마찬가지로 별똥들이 떨어지는데
그 지구가 공룡이 망한 것이 큰 행성이 하나 별똥이 떨어져 가지고 망했다고 한 거래요.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달에도 별똥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충격을 받아서 얼면이 어떻게 깊이 파일 거 아니에요. 깊이 파인 부분을 크레이터라고 그래요. 크레이터 영어로 크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저 등산하는 분들이 뭐 설산 같은 데서 만나는 크레이터가 또 같은 경우지만은 이 크레이터가 사람 눈으로 이게 지구에서 사람 눈으로 달을 봤을 때 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는 토끼가 절구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크레이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두 개 다 다를 듯한 글자인데 그 가운데 크레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달 그림자가 표시되지 않는 요 글자는 저녁 숫자로 오늘날 바뀌고 요 글자는 유리한 형태 이렇게 쓰이는데 그것이 달월자로 바뀌는 거예요. 달월자. 그래서 서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달월자로 쓰고 있는. 자, 서로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건 달이 뜨는 저녁을 나타내는 글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건 달 자체를 뜻하는 글자가 됐다 이거죠. 근데 이 달 자체를 뜻하는 글자인데 정확히 쓰려고 치면은 이게 달 그림자가 완전히 안 붙었잖아요. 위아래를 절장구단이라서 이렇게 온란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고 고기 육자가 변화된 글자예요. 고기 육자가 변화된 글자가 육자를 하는데 그건 다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오늘날 차이를 안 두고 쓰고 있어요. 차이를 안 두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주로 오른쪽에 쓰이고 이건 주로 왼쪽에 쓰이는 차이가 있어서 그걸로 구분해요. 대충 좀 써도 왼쪽에 쓰이면 달울자를 보고 오른쪽에 쓰이면 달울자를 보고 왼쪽에 있으면 육자를 보는 상황이야. 대충 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나중에 또 계속 우리 수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치면은 언제가 또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 글자가 이제 밤낮자 이런데요. 밤낮자 사람이 겨드랑이 밑으로 다리 이렇게 치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란 말이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밤낮자예요. 밤낮자인데 이 밤낮자 정확히 쓰려면 사실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람 관련된 그 저녁 숫자 이렇게 따로. 근데 오늘날은 이제 묵혀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묵혀서 저 자연을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사실은 저녁 숫자가 요 핵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연락가지고 또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요 글자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가 저 조수석자가 있는데요. 석은석인데 물인데 바다에서 들고 나는 물, 밀물썰물 조수라고 그래. 조수 그 조수인데 그 조수 가운데에서도 썰물을 나타내. 썰물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다. 조수가 밀물 썰물 다 통칭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도 썰물을 나타내고 밀물은 조자예요. 조자. 이게 또 조수 조자인데. 그래서 조석 간만에 차 뭐 할 때 쓰이는 조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수 뭐 할 때 쓰는 썰물 관련된 석수. 우리가 바다에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때 그 높이가 있어요. 지면의 높이 그걸 조수 간만에 차 뭐 조석 간만에 차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이는 조석이에요. 조석. 자, 요런 데에서 쓰여지는 석자가 바로 저녁 석자가 음역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명자가 이런 글자에서 이제 뜻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저녁 석자의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 석자 첫째는 추석을